네, 안녕하세요. 스타화이트 치과 유희성 원장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실제로 20대 피메일 환자를 이용해서 여성 환자를 이용해서 오스템 치아 미백제인 뷰티스 15와 그다음에 홈티스 15를 이용한 치아 미백 임상을 실질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부터 설명을 드리면 환자가 내원해서 상담하고 사진 찍고 쉐이드 가이드 확인해서 처음에 색상을 B 계열로 저희가 진단을 했고, 그 다음에 환자한테 주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술 과정 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인 증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드렸고요. 스케일링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스케일링을 하는 이유는 뭐 특별하게 치아에 붙어 있는 치석이라든지 플라그들을 완벽하게 제거를 하고, 그리고 미세 연마를 통해서 치아 미백제의 약물 침투를 용이하기 위한 전 단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환자분은 20대 여성분 피메일 환자인데 치아 색상은 기본적으로 이론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B계열의 치아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스케일링을 한 이후에는 미세 연마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미세 연마에 사용되는 미세 연마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그 오팔러스트라고 하는 그 제품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이 오팔러스트는 그 염산이 약하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치아 표면에 있는 유기 물질들을 우선적으로 제거를 해서 미세세관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치아에서 탈해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는 그 유기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전 단계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06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그 오팔러스트를 사용을 해서 미세 연마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미세 연마를 하고 나서 미백을 하는 게 효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세 연마를 시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오팔러스트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미세 연마제를 이용해서 연마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미백 시술에 들어가기 위해서 개구기에다가 립 커버를 씌운 다음에 그 다음에 환자분 구강 내에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 립 커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미백 약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열에 의해서 우리가 그 보호를 하기 위해서 장치를 착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술 과정 중에 혀 밑에서 나오는 침샘에서 나오는 침이라든지 아니면은 혀로 자꾸 치아를 밀어내서 약물이 혀에 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혀 밑에다가 커튼을 롤 커튼을 끼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윗입술 안쪽에다가 윗잇몸에다가 꺼즈를 넣어 놓고, 그 꺼즈를 넣는 이유는 그 마찬가지로 구강 내에서 나오는 수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열에 의한 입술의 그 자극을 줄여주기 위해서 위에다가 꺼즈를 넣어 놓게 됩니다. 이후에 댐을 이용해서 치아에다가 댐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팁 하나를 알려드리면, 댐은 니들의 방향을 항상 서비컬 쪽으로 향하게 해서 치아와 그 치은 열구 속으로 댐 자체가 좀 스며 들어가서 약물과 잇몸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미백 약물의 농도가 최대로 15% 정도이기 때문에 약물하고 잇몸하고 닿았을 때 크게 문제는 없지만, 간혹 가다가 미백 약물과 그 잇몸이 같이 접촉하게 되면 하얗게 변화해서 그 버닝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댐을 할 때는 항상 저렇게 치은 열구 쪽으로 향하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두텁게 해서 잇몸 쪽에도 마찬가지로 열이 자극이 좀 덜 가도록 저렇게 작업을 하게 됩니다. 댐을 적용한 이후에는
큐어링을 통해서 댐을 굳히게 됩니다. 모든 미백 과정의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요, 치아 미백제를 도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댐 전 단계에서 치아를 건조를 시켜놨기 때문에 미백 약물을 도포하는 과정 중에서는 특별하게 건조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뷰티스 15를 이용해서 지금 약물을 도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약물을 쓰는 게 좋은지는 뭐 여러 선생님들이 직접 시술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긴 할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치아에 쌀 한 톨 정도 분량을 도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미백하는 과정 중에 아까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대부분 과민 증상이 나타나는, 시린 과민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백을 하시면서 대부분 그 미백 약물이 건조가 되게 되면 그 미세세관을 통해서 치아 내부에 있는 수분을 끌어올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치수각 내에 음압이 걸리면서 그 작용으로 인해서 시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백을 하는 과정 중에 수시로 약물이 말라서 건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건조가 됐다라고 하면 그 위에다가 약물을 조금씩 더 도포를 해주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처음 단계에서 쌀알 한 톨 정도의 약물을 도포를 하게 되면 미백 때는 15분에서 20분 사이에는 약물이 충분하게 건조가 되지 않고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쌀알 한 톨 정도 도포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약물을 도포한 다음에 보안경을 껴주시고요. 그 보안경을 끼는 이유는 광선에 눈의 자극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보안경을 끼시는 거고, 처음에 미백을 진행하실 때 첫 회차에는 출력의 세기를 1단계 정도로 해서 약한 단계로 먼저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2단계, 3단계로 올려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보안경 하셨을 때 또 하나 팁을 드리자 그러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보안경을 끼고 난 자국이 많이 남기 때문에 코 있는 데랑 볼 있는 데에다가 꺼즈를 하나씩 이렇게 덧대 주시면 보안경의 자국이 잘 안 남아서 굉장히 유용한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한 사이클링인 15분에서 20분 정도 미백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우리 그 스태프분들이 옆에서 환자분들한테 미리 설명을 해 주실 때 중간에 시린 증상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왼손을 살짝 들어서 소리를 하고 내달라고 말씀을 미리 드려 놓으면 환자분들이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불편한 감이 있어서 당황하지 않고 의사 표현을 하실 수 있도록 미리 설명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원사이클을 하고 난 다음에 미백 약물을 제거를 하는 과정인데요. 보통은 저렇게 메탈 팁으로 과량의 미백제를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H2O2 커튼 롤을 이용해서, 커튼을 이용해서 미백제를 조금 더 닦게 됩니다. 그리고 나셔서 2회 사이클을 돌리기 위해서 미백제를 다시 도포를 하게 됩니다. 미백제를 제거를 하실 때는 뭐 꼼꼼하게 완벽히 제거하신다기보다 과량의 미백제를 제거한다는 느낌으로 제거만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사이클을 돌리기 위해서 미백제를 도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백제 도포는 쌀알 크기 정도 그러면 충분히 미백하시는 15분에서 20분 동안 건조되지 않고 잘 유지가 될 거고요. 미백을 하실 때 중간에 시리다거나 아니면은 미백을 전날 하셨던 상황에서 그 미백한 날 좀 당일 시렸다라고 하시게 되면 뷰티스 15보다는 홈티스 15를 이용해서 첫 번째 미백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광원의 세기를 출력을 3단계가 아닌 보통 2단계나 1단계로 좀 낮춰서 해드리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출력 세기를 2단계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뷰티스 15를 도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포가 고르게 안 됐을 때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조금 치아 표면에 바르게 펴주시는 것도 괜찮은 팁이긴 합니다. 도포가 된 이후에 광원을 치아에 적용을 합니다.
적용하실 때는 2단계에서는 보통 두 번째 단계에서부터는 출력의 세기를 좀 더 높여서 미백을 진행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셔도 좋고요. 15분에서 20분 정도의 두 번째 사이클이 끝나고 마찬가지로 과량의 미백제를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단계와 마찬가지로 H2O2 거즈를 이용해서 한 번 더 닦아주게 됩니다. 닦아주는 과정 중에서 환자분에게 시리셨는지 안 시렸는지를 좀 문진을 한 다음에 시렸다라고 하면 홈티스 15를 이용해서 미백약물을 도포하는 것도 괜찮고요. 광원의 출력을 한 단계 정도 낮춰서 치료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통 과민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 형태가 치아가 전체적으로 시리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한 치아 정도 찌릿찌릿 시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한 치아가 찌릿찌릿 시리다고 하실 경우에는 약물을 도포를 할 때 그 치아를 제외하고 약물을 도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시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뷰티스 15가 아니라 홈티스 15를 이용해서 약물을 전체적으로 도포한 후에 그 다음에 출력의 세기를 조금 낮은 한 단계 정도 낮춰서 미백을 하시면 좋고요. 한 치아가 시리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제거를 하고요. 그 치아에다가 시리니엘을 도포를 해서 미백을 하는 과정 중에서 시리니엘을 충분히 건조하지 않게끔 도포를 해놓고 적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팁입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의 마지막 세 번째 사이클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분이 시린 증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미백 약물을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댐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개고기 제거해서 마지막에 환자분 린스를 하면서 오늘 1회차 치료는 마무리하게 되고요. 마무리 하셨을 때 집에 돌아가시거나 집에 돌아가신 이후에 찌릿찌릿 치아가 시리다거나 하실 경우에는 진통제를 하나를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약물을 드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날 일어나시면은 아무런 증상이 없이 말끔히 없어지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게끔 설명을 드리시면 좋습니다. 네, 오늘은 뷰티스 15와 홈티스 15를 이용한 오피스 블리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임상적으로도 유용한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환자분께서 미백 쉐이드 가이드 상으로서 한 4단계 정도 많이 밝아지신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보통 저렇게 미백을 하시고 나셔서 그 다음에 이틀차, 3일차, 4일차, 5일차 정도의 미백을 통해서 미백을 종료할 때까지 미백을 꾸준히 진행을 해주시면 성공적인 치아 미백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